1920년대 서울 기독교 청년회관. 여러분, 우리 조선의 한 시인은 백인들에도 봄은 오는 가고 뼛속 깊이 사무친 소름을 토하고 있습니다. 백인 강토에 찾아든 봄이 그 시인에게는 오히려 원망스러웠던지 나라 잃은 서름을 참다 못해 아픈 가슴을 부둥켜 안고서 가만! 그건 무슨 뜻인가? 백인들의 한숨을 뿌리며 정처 없는 유랑의 길을 떠나는 동포들, 마땅히 행복의 땅이 되고 마땅히 기쁨이 넘치고 생활이 곱해야 할 이 땅이 참을 수 없는 고통과 재난에 시달리고 있는 데 대하여 그 까닭을 우리 모두 자신에게 물어봅시다. 이 땅이란 어디를 가리켜 하는 말인가? 조선이죠. 독려인이 독립인이 하는 말은 절대로 쓸 수 없다. 그런 말은 쓴 일이 없는데요. 어쨌든 발언 중지! 전선을 계속하라! 이응변대회는 신간의 주체로 열렸고 신간의 강령 제1조엔 조선민족의 정치적 경제적 각성을 촉구한다고 합법적으로 밝혔는데 내 연설이 잘못됐나요? 그래, 시한유지법으로 따져야 알겠는가? 뭐야? 나의 자작실 한 수를 깼습니다. 제목은 시냇가의 작은 배. 괜찮겠지요? 해봅시다! 시냇가에 우거진 풀을 뜯어서 곱게 곱게 작은 배에 꾸며가지고 굶주리고 헐벗으니 모두 싣고서 눈물 없는 그 나라를 찾아서 가자. 오기여찬 오조라 삿대져라. 날려오는 순풍에 돛을 달아라. 순옥이 너도 가자. 동남이 너도. 눈물 없는 그 나라를 찾아서 가자. 평남도 사람이래. 김혁이. 아니. 김형석이 마침 잘 만났네. 왜? 아이 서울장안에 사람이 있게 그게 무슨 소린가? 쓰라린 회포를 나눌 때가 있어야지. 그러니 난 자네 심심풀이 친구란 말이지. 그럼. 상숙 씨, 아니, 어떻게 지내세요? 예, 덕분에. 참, 나의 중학 동창인 이 시인을 서로 알고 지내시죠. 김혁입니다. 서른째예요. 원주 씨, 이 친구는 중학 때부터 웃기도 잘하고 울기도 잘하는 아주 다정다감하며 소박한 사람입니다. 저도 첫눈에 벌써 그러신 줄 알았어요. 재미나게 얘기들 하신데 안 됐어요. 실례합니다. 예. 대체 어떤 여성인가? 반했나? 글쎄. 그 설성팔하고 우리보다 2년인가 상급생이었지. 왜? 생각 안 나나? 성파. 화역의 공산당원인데 지금 상해가 있어. 그 친구의 누이 동생이야. 그렇군. 응. 그런데 저 처녀가 이러더구만. 그래서 싫다. 그래도 일생을 독신을 보내겠다고 선포한 여자라네.
독신? 음, 아, 남자들이 성을 쌓고 있을 텐데. 아, 그게 진심일까? 들리는 소문이 하루살이들이 달라붙는 걸 막아보려는 방패라고도 하는데 겉보기와는 달리 속이 있는 여자라네. 사실은 우리 해멜당이 지금 시련을 겪고 있네. 요샌 서상파까지 화요파 편에 끼어들어 국제당에다 당중앙을 걸고 신서도 하면서 가전 비방 중상을 다 하고 있네. 그 파싸움에 나라가 망했는데 공산당에서도 옥신각신이군 그래. 내 오늘 군에 있는 분한테 자네를 소개하려고 하네. 에밀 선배인가? 동경서부터 지도를 받았지. 서울 당중앙 간부라네. 난 곧 당의 편지를 가지고 상해로 떠나네. 상해? 영무에 대해선 그쯤 짐작하고 있게. 자네도 봐서 상해로 오게나. 거기에 국제당의 연락 사무를 보는 국제위원회가 있고 임시정부도 거기에 있네. 뜻 있는 사람들이 그것에 많이 모이지. 부럽구만. 다들 목적에서 뛰어다니는데. 김영현이 아니요? 누군데? 문일관이요. 잘 모르겠는데. 재작년 동경서 매대날 밤에 차광수의 하숙집에 모였다 같이 봉변을 당하고도. 아, 이제야 생각나는만. 이가 안 됐어. 자, 여기 좀. 그래, 차강수형은 지금 어디에 있어? 만주로 뛰어가더니 주소도 없는 편지를 보내왔는데 길림 북산공원에 와서 문일관이 여기 왔다고 소리를 치라는 거요. 그럼 만날 수 있다고. 걸작이지. 여자라군 그래. 자, 그럼 다시 만나겨. 난 곧 떠나야겠어. 아니, 아빠 잠자리는 걱정 말고 며칠 묵으면서 좀. 아니, 차표까지 사놨다니까. 하하. 자, 김혁 씨죠? 예, 웅변대에 대해서 좀 알아볼 일이 있어서 그러는데 종로경찰서까지 좀. 당신의 신분도 알고 싶은데. 명함을 안 가졌어. 난 무역사인데 왜 그러? 별일은 없겠지만 함께 가면 좋겠습니다. 자, 빨리 자리를 피해야겠어. 우리는 에메를 동경 유학생 그룹으로 보고 있는데 두뇌만이 적색으로 염색된 빈약한 체질로는 프로레타리아 대중을 영도할 수 없는 거요. 에멜이라는 마르크스적인 제주차만 가지고 일이 돼요? 우리는 애당초 당신의 주황을 인정 안 했어. 알만하오. 체질이 어째서야 하는 걸 보니 국제당에 우리를 비방 중상에서 보낸 그 신소문이 바로 당신네 화요파가 한 짓이었구려. 그래, 만주의 동포 거주 지역에 먼저 사회주의를 건설해야 한다고 리론 같지도 않은 리론을 내놓고 군중을 우롱하는 건 무슨 죄수자요? 여보, 조선혁명의 성격도 모르고 앉아있으면서 당주환이라고? 우리 애매를 모독하지 마오. 그래, 독립을 먼저 하고 혁명은 나중에 하자는 것도 에멜에서 나온 말이고 탄압이 심한 조건에서는 타상운동은 진행하되 정치투쟁은 고려해야 한다고 떠버린 건 또 누구요? 그만합시다. 내가 주인인데 참아야지. 우린 피차에 서로 방황하고 있는 현실태를 인정해야지. 독선적으로 남만 허물내기만 하면 되겠소? 저 청년들이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하겠어? 명색이 당이라는 게 사면 초가 속에서 그런 신경까지 쓸래기 누가 해먹겠어? 아니,
체질이 약한 에밀의 신경쇠약증이 아니요? 그래. 빨리 가. 아, 김형이. 상석이. 어서 들어라. 운주 씨가 청년회관에서 신세도 졌고 상해로 떠나가면서 그냥 갈 수 없다고 자네가 노여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왔네. 그래? 어. 에이, 에이, 에이. 어이구, 반갑습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자, 어서. 자. 여기 앉으십시오. 네. 굴에 삼배라. 자, 어서 들게. 음. 또. 자, 이런. 빨리 들라는데. 한 잔만 더. 아, 내 동생 뿔대는 이 친척집 아들이요. 에? 아, 공부는 좀 못해도 얼른 어머님 병관을 좀 더 잘해야겠는데. 에? 형님은 무슨 죄로 잡혀가서 그 고생했나요? 무슨 죄냐고? 친구 덕에 유명한 인물들을 구경한 죄였다. 술이나 보라. 이 서울판에선 술밖에 먹을 게 없어. 나라도 망했고 인간들도 망했고. 운주 씨, 한 잔만. 아, 잊질 못해요. 아, 모처럼 찾아오시는데 드릴 건 아무것도 없고. 그러니 담배라도. 상서가, 너도 마셔라. 야, 너 취했구나. 그렇게 마시다간 유치장에서 만난 위탈이 아주 고질이 돼. 걱정 말고 어서 마시라는데도. 난 내일 떠날 사람이야. 떠난다? 친구를 둬두고 상해를 내빼겠단 말이지. 그러게 함께 가자는데도 왜 그래? 가라, 모두 가거라. 운주 씨도 가고 상석이 너도 가고. 네, 작별가를 불러줄 테니.
내가 나와 함께 황성의 터나 부르자꾸나. 부르자요. 황성의 터에 밤이 되니 월생만 고요해. 아네, 삼절이 우리 심사에 꼭 맞을 게야. 에? 상사가 너도 불러라. 나는 가리로다 끝이 없이 이 발길 닿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한없는 이 신사를 가슴 속 깊이 묻고 이 몸은 흘러서 가노니 예토야 사리구나. 조선아! 널 두고 모두가 떠나가는구나. 뜻이 달라 떠나가고 배고파 살 것을 찾아 떠나가고 쫓겨가고 몰려가고 조선아, 조선아. 그러나 김영희는 이 땅을 부둥켜 안고 여기서 몸부림치면서 살련다. 조선아. 담배를 사시오. 담배요. 아니 가라. 형님. 형님. 왜 그러니? 어? 형님.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뭐? 그래 아침부터 형님을 찾느라고. 끝내. 장례 치를 돈도 없어요. 형님한테 돈이 좀 없어요. 돈? 예. 없구나. 걱정 마라. 아무렴치 나라 땅에서 죽은 사람 누굴 것 없겠니? 조선아, 나도 너를 두고 떠나가련다. 이 땅을 뜨지 않으려고 했건만
여기서는 살 것도 없고 갈 길도 막혀버렸구나. 망국에 사무치는 원한을 안고 투쟁의 길을 찾고저 이역만리의 땅을 찾아온 주인공에게 있어서 임시정부며 국제당 연락소가 있는 상해는 희망과 동경의 도시였건만 이곳에서는 조선공산당의 해산이라는 가슴 아픈 소식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고 초라한 몰골의 임시정부는 사회주의자들에 대한 출입금지령을 내리고 나라와 민족이 아니라 보잘것없는 저들의 대문만을 지키고 있었다. 더 갈 곳 없는 그는 낙엽처럼 떠다니는 조선 청년들의 가련한 신세를 한탄하며 오늘도 친구의 행처를 찾아 낯선 거리를 헤매었다. 정도가면 공동조개지죠? 예, 저기 상점 앞에 좀 세워주세요. 알겠습니다. 김혁 씨, 은주 씨, 아니 여기를 어떻게? 다시는 조국을 떠나지 않겠다고 하시더니 신세를 지고 있던 친척집 어머니마저 세상을 떠나고 보니 동경서 서울로 올 땐 다시는 내 땅을 뜨지 않으려고 결심했습니다만 이 상해 바닥은 더 험한 곳인가 봐요. 그런 이젠 어떻게 하나 리상석이를 만나야겠는데 그를 찾을 길이 없군요. 저도 상석 씨를 만나본 지 오래돼요. 고려민단 사무소에도 가보셨을 테지만 알려진 사회주의자들은 거기에 주소를 등록 안 한답니다. 왜요? 임시정부 패들이 테러를 하니까요. 무서운 곳이에요. 조심하세요. 저 김혁 씨, 상석 씨를 만날 수 있도록 저도 애써 보겠어요. 고맙습니다. ML 간부들의 이름을 총독부에 밀고 했지? 야, 국제위원회 보낼 중앙 책임비서의 편지에 산 증거가 남아있다. 허튼 소리. 국제당이 너희 ML당은 해산시켰지만 우리 화연은 평가하고 있단 말이야. 야, 무슨 썩어 빠질 화연이야. 잡히는 날로 변절하는 것들 응? 순수파이들 무리지. 뭐라고? 놔라. 좋다. 시냇가의 작은 배를 타고 눈물 없는 그 나라를 찾아갈 수 있다면 참말로 얼마나 좋겠어요.
한갓 꿈이지요. 지금 거주하는 데가 어디예요? 황포항가 어떤 집 다락방에 하숙하고 있는데 오래 있을 수 없지요. 너무 근심 마세요. 김혁 씨가 여기에 계시는 동안 아무런 불편도 없이 지낼 수 있도록 제가 힘껏 돕겠어요. 차라도 좀 마시지 않겠어요? 이 백정놈들아, 내 놈들이 아니 이쪽이요. 저쪽이 아니고. 아니, 오빠 무슨 짓을 했어요? 운자, 뭘 그래? 알지도 못하면서 무슨 짓을 했는가 말이에요. 말. 아니, 삼석이 이게 웬일이냐? 무슨 탄화를 맞고 만리국 땅에 쓰러졌나? 삼석이! 아? 아니 여보시오. 주인이 방세를 더는 미룰 수 없다고 야단치는데, 에? 돈이 없어. 이젠 이 바닥에서 나를 도와줄 친구도 없고. 그러니 나들 어찌한 거요? 그냥 달아나지 않을 테니까 어디 돈벌이 할 데가 없어? 있어. 알선료만 얼마 내겠다면, 내 어느 카페에 소개해 줄 수 있어. 알선녀라? 아, 고맙소. 내 양자강이라도 빠져 죽는 날이면 당신이 저 책이고 기타고 몽땅 가지요. 뭐요? 여보시오. 가까운 곳에 전당포가 없어? 아니, 김혁 씨, 왜요? 저예요, 운주예요. 아이 참, 위를 앓으면서 이러시면 혼자 마셨어. 동무도 없이. 어서 가시자요. 일 없어. 나 혼자 갈 테요. 어서요. 거기야 이렇게는 먹지 말자던 술인데 이놈이 상해에서 술 맛들었어. 그래도 이 순물을 먹어야 마음이 편하거든. 이 시를 읊어도 될까요? 마음대로 하십시오. 아득한 밤하늘에 은하수 흐르는데 조국은 말리던가 하늘 땅 저 끝인가. 나라 잃은 사나이 둘이를 살펴보니 광막한 이 천지에 살 곳 없네. 전 의견이 있어요. 왜 살 곳이 없겠어요?
김혁신 그렇게 훌륭한 재간과 열정 그리고 절절한 애국심을 가지셨는데 동포를 위해 인류를 위해 그걸 바칠 생각을 안 하시고 왜 술을 마시고 그러세요? 인류를 위해서요? 답답하오. 아무리 높은 애국심을 가졌다 한들 이 험악한 세상을 뚫고 나갈 수가 없단 말이요. 운주 씨가 평가해 주시는 나의 그 재간, 그 열정, 그 애국심을 다 팔아서라도 술만 생긴다면 좋겠는데. 왜 타락한 사람처럼 그렇게 술만 계속 마셔요? 타락. 담배 피워도 좋아요? 자유지요. 그런데 운주 씨는 왜 남달리 담배를 피웁니까? 김혁 씨가 바라신다면 끊겠어요. 끊다니요. 왜 끊겠습니까? 한 대 피우세요. 답답할 때면 피우고 난답니다. 김혁 씨, 이 상해를 떠나서 저와 함께 동경으로 가시지 않겠어요? 거기엔 저희 친척도 있고 김혁 씨가 능력껏 활동하실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어요. 왜 그러세요? 고맙소만 그 나라 땅은 내 이미 침을 뱉고 돌아서는 곳입니다. 운주 씨, 나는 타락했다는 말을 들어도 노엽지도 않고 조금도 놀라지도 않게끔 된 사람입니다. 상석이가 죽고 모두 가버리고 이끌어줄 사람이 없는 나에겐 투쟁도 사랑도 다 격에 맞지 않게 되었단 말이요.
왔구만. 아, 어째서 불렀댔어? 어제 우리 숙소에 왔댔다더군. 그래, 생각해보았어? 차광수한테서 편지가 왔어. 어서 읽어보. 차강수를 보고 싶소. 사실 난 이 상에 실망했어. 게다가 공산당도 해산됐지. 차라리 죽어버리고 싶은 생각도 없지 않았어. 그거 참 멋진 생각을 하댔구만. 우리들의 생각을 다 잊어버리고. 내 말을 좀 듣소. 사실 상해는 악마의 도시로 화하고 뜻 있는 청년들은 모두 길림으로 가고 있어. 지금 거기엔 새로운 젊은 지도자가 혜성처럼 나타났어. 어떤 분인데? 김성주라고. 바로 우리 조직의 책임자인데 신부는 길림육문중학교에 적을 두었어. 중학생이란 말이요? 믿기 힘들 거요. 나이는 아주 젊은 분인데 길림육이라고의 회자이며 모두들 우러러보고 있는 대단한 인물이요. 어쨌든 소년시의 타도제국주의 동맹이라는 지하 조직을 묶고 조선혁명에 새 강령을 내놨으니까. 어서 가서 막수주의 박사인 차광수의 말을 들어보란 말이오. 귀가 번쩍 열릴 테니. 누구시오? 저예요. 저 밤에 다니시는 걸 조심하세요. 공연히 트집을 거는 패들이 적지 않으니까요. 어쨌든 들어오십시오. 제가 도와드릴까요? 고맙습니다. 난 새벽철을 떠날까 합니다. 그래요. 사실은 길무로라는 친구의 권고를 받고 떠납니다. 그런데 상석이도 트집을 건다는 그자들이 죽였겠는데 그게 바로 임시정부 팬가요? 리상석 씨를 쏜 건 민족주의자가 아니에요. 그럼 어떤 놈이 쏘았는가요? 화요파예요. 화요파가? 에밀 파락에서 쏘았겠죠. 파쟁이니까요. 김혁 씨는 저에 대해서 좋지 않게 생각하시죠? 무슨 말씀입니까? 저희 오빠가 화요파에 속해 있으니 말입니다.
나도 에밀파 친구를 따라 여기까지 왔던 사람입니다. 그보다도 오빠가 그 사건에 대해서 뭐라고 안 합니까? 아무 말도. 새벽 차라고 하셨죠? 예. 다시는 만나지 못할 뻔했군요. 제가 바래드려도 괜찮겠죠? 새벽 시간인데도요. 지금 걷떠납시다. 벌써요? 여기까지는 몇 시니 잘 될 텐데 걷고 또 걷고 눈물 없는 그 나라를 찾아가듯이 김혁신 눈물 없는 그 나라를 찾아오셨다가 피눈물을 흘리고 가시는 셈인데 저도 어쩐지 죄 지은 것 같아서 생활이란 단순하지 않는가 봐요. 뜻하지 않은 일들이 생기곤 하지요. 그런데 속여서는 안 될 분을 속이는 때도 있는가 봐요. 서로 믿는 사이인데도요. 그러면요. 후에라도 혹 길림에 들리면 만날 수 있겠는지 친구의 주소라도 적어주세요. 잘 있어. 잘 가세요. 은주 씨. 이것이 영지별이 되지 않을까. 만일 그렇게 된다면 어쩌나. 그리고 지금 길림 시위 총대장이 그전 국민의 두령을 하시던 이 자제분인데 뛰어난 인물이라노만. 그래요? 자제분이요? 그럼 조선에 큰 인물이 났다고 동포들 모두가 얼싸한데. 이제 어디 도문이 텄다. 신문이요 일제 다들 높게진 길림폭동 소식이요 길림폭동 신문이요 일제 다들 높게진 길림폭동 소식이요 길림폭동 소식 예선 절동소를 만드는 주쟁호예요 길림폭동 주쟁호예요 길림폭동
말 좀 묻읍시다. 뭐야? 저 혹시 차강수라고 모르겠어? 왜 그럼? 잘 아는 사이인데 만났으면 해서. 글쎄, 이 속에서 그를 어떻게 찾을 수 있겠어? 박동훈 놈, 놈들이 총 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 어떻게 하면 좋겠어? 가만히 있어. 차강소무! 잠깐만 기다려. 김성주 동무가 여기로 오고 있어. 아니 뭐라고? 동무들! 김성주 동무가 온다! 동요하지 말라. 우리는 정의의 투쟁에서 한 걸음도 물러설 수 없소. 전진해야 하오. 승리는 오직 전진하는 우리에게 있어. 전진하자. 동무들, 간악한 일본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한 걸음 물러서면 두 걸음 물러서게 되고 오늘 물러서면 내일도 모레도 물러서게 되어 대답해보시오. 우리가 비겁하게 물러서며 영원히 너희로 억눌려 살겠는가?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가? 사랑하는 청춘들이여, 어깨 걷고 열쇠들이여 나아가자. 일본 제국주의를 하도하자. 일본 제국주의를 하도하자. 김성주. 총영사 각하, 길림독군부 장작상의도 폭도 진압 대책에 대해서는 시원한 대답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협해야 한다. 저들이 못하겠으면 우리 대일본 관동군을 출동시키겠다고. 전화로 불러. 장작상의는 어디 피했는지 전화도 받지 않습니다. 시위군종은 질서 정연하오.
당신네 시민들은 한 사람도 상하지 않을 거요. 뭐요? 관동주의에는 군대를 출동시킨다고요? 그렇게 되면 거리민들이 상하게 되고 그 영사관도 부셔져 나갈 거요. 우리는 이 시위가 다른 지역으로 파급되기 전에 화해책을 강구하자는 거요. 그리고 이 시위 투쟁 지휘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만 누군지 아직 틀림없이 공산당의 큰 인물이 여기로 온 게 분명하오. 내가 서울, 동경, 상해의 긴긴 노정에서 무엇을 찾아 헤매였던가? 나의 청춘, 나의 생명을 바칠 것이 바로 여기가 아닌가? 수천 수만 군중을 묶고 세우고 조선 민족의 단결된 힘을 떨치며 적의 청검의 숲을 헤치고 나가게 하는 그 큰 힘이 과연 어디서 솟아나는 것인가? 아, 김성주, 하루빨리 그를 만나보자. 김혁이, 난 김성주 동무에게 자네가 불덩어리처럼 뜨겁고 수정처럼 맑은 동무라고 소개했지. 그러지 마. 나야 하늘 없이 물에 뜬 개구리밥처럼 떠돌아다니던 사람인데 부끄럽네. 김혁이, 우리가 동경 시절에도 걸출한 인물이 없는 조선을 두고 얼마나 한탄했댔어. 잘났다는 인물은 적지 않은데 진정한 영수를 못 가진 것이 우리 조선의 비극이었어. 허나 이제 우리의 포부는 성취될 것이며 우리의 희망은 꼭 달성되리라는 신념을 가지고 살게 됐어. 왜 그런가? 나는 분명 우리 민족, 우리 혁명의 향도성을 보았기 때문이야. 혁명의 향도성을 보았단 말이지. 곧 만나게 될까? 이제 곧 만나게 될 거야. 벌써부터 조심스러워지는데 뭐 주의할 점은 없나? 김혁이야 잘나 보이게 틀을 차릴 줄 모를 텐데 생긴 그대로 나서면 될 거야. 이제 만나서 무엇을 주의해야 되겠나?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도 있지만 내가 말로나 해서는 김성주가 어떤 동지인지 자네가 상상하기 어려울 걸세. 이제 직접 만나보고 자신이 판단하게나. 우리가 어떤 분을 우리의 단결과 영도의 중심으로 모시고 있는가를 말이야. 종파와 사대와 혼돈으로 갈래갈래 찢겨져 나갔던 조선혁명이 이제는 어떤 강력한 구심점을 가지고 하나의 거대한 궤도를 타기 시작하는가를 알게 될 거네. 자네가 지금까지 동경에서부터 10여 년간이나 방황하며 애타게 찾아 헤매던 그 동경과 갈마의 대상을 이제 발견하게 될 거란 말일세. 마치 사막에서 생명수를 찾아 사경에 헤매던 사람이 오아시스를 발견하듯이 말이야. 조선의 미래와 혁명의 장래 운명을 보게 될 거란 말일세. 그래서 내가 자네를 여기로 오라고 부른 거야. 이리야. 저 차광수 선생하고는 이미 토론이 있었지만 김성주 동지께 우리 청년 공산주의자들의 절절한 기대가 꼭 반영된 이름을 하나 지어드려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거 여기 모인 서청명만 가지고는 안 되겠어. 김성주 동무를 만나보고 그 인품에 탄복하는 군중의 반응도 참작해야지. 참고 우리 마을에 주자 초락에 정통했다는 학식이 대단한 노인이 한 분 있었는데 그 노인이 성주동무가 연설하는 걸 듣더니만 무릎을 탁 치면서 이제야 조선에 큰 인물이 나타났구나. 응? 이제야 조선에 대통운이 텄구나 하고 단복에서 소리쳤댔어. 벌써 김성주 동무는 우리나라 혁명에서 샛별과 같은 존재예요. 바로 거기서 진정한 혁명의 폭풍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이번 시투쟁이 보여준 바와 같이 이젠 우리의 전진을 막을 자는 이 세상에 없어. 굉장하지. 테드는 그야말로 암담한 우리 강토에 빗긴 소광이요. 옳소! 뜻은 향도성이지만 이름은 소박하게 한일자 별성자를 놓아서 일세 잃어버리는 게 어떻소? 이야, 그게 좋겠어요.
그런데 부르기는 순조선식으로 한별이라고 하자요. 그게 더 소박하지요? 야, 동무들, 성주동무가 오는만. 성주동무 김혁동무요. 반갑소. 멀고 먼 길을 찾아와 주었구만. 오자바람에 시위투쟁에도 참가하고. 정말 고맙소. 천리도 지척이란 말이 있지 않소. 이렇게 마음들이 통하니 얼마나 좋소. 이제부터 같이 고생해보기요. 서울 유치장에서 위타를 만났다더니 그저 좀 혁명가가 피할 게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밀정이고 하나는 변이요. 아니 여보, 당신은 인사도 안 하고 웃고만 있구만. 최창거리요. 김혁이요. 장걸동무, 수천리 밖에서 찾아온 혁명동지를 손만 잡고 있겠어? 자, 왜 이러? 순서가 다 있어. 자, 김혁동무, 가는 날이 장날이라더니 마침 잘 왔어. 이제부터 반제 청년동맹 각 지구 책임자들의 회의를 하겠는데 말하자면 공청지휘부회의요. 토의할 문제는 시위투쟁에 대한 우리의 입장과 태도를 명확히 가지자는 거요. 기래선 철도부설 반대 투쟁은 기본 일제의 만주 침략 기도를 폭로하는 투쟁이지만 우린 조선의 혁명가들인 것만큼 조선혁명의 입장에서 떠날 수 없어. 우리는 조선 사람 자체의 힘으로 일제 침략자들을 쳐물리치고 전 민족을 해방하려고 하는 새로운 신념을 가진 공산주의자들이요. 독립군이나 과거 공산당은 인민대중과 리탈하여 남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파벌 싸움을 하였지만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 아직은 소수이지만 앞으로는 다수가 된다는 것. 이것이 2년 전 투두에서 새로운 출발을 선언한 우리 청년 공산주의자들의 입자이며 신념이었어. 이번 시위 투쟁은 2년간 축적한 우리의 힘을 시위하며 우리의 입장을 국내와 전 중국의 우리 동포들에게 천명하게 되는 거요. 사람들은 압제하에 시달리면서 자기 민족의 위대한 힘을 보지 못하게 되었으며 잃어버리고 말았어. 위대한 막수주의도 인민대중의 힘을 믿지 않는 사람의 입에서는 헛소리로 되고 말공부로 되는 거요. 김혁동무, 그렇지 않소? 시인의 시도, 그것이 사그러져가는 민족의 넋을 불러일으킬 때 비로소 힘을 가지며 만 사람의 공감을 자아낸다고 생각하오. 김성주, 저분이 바로 우리 2천만 계례가 목마르게 기다리던 휘세의 위인이시구나. 내 저분을 찾아 얼마나 험난한 길을 헤매었던가. 아니, 김혁인 어디 갔나? 이제 바람을 쏘이고 오겠다고 나갔는데 아까 김성주 동무를 만나보고 나서 울기까지 하더니 원래 열정적인 시인이고 감상적인 작곡가이니까. 마침 오너만. 어딜 갔댔나? 자, 어서 오라고. 자, 빨리 앉게. 술뿐이지만 술인즉 뜻은 깊은 술일세. 자, 밖에. 잔은 내가 주지만 이 술은 김성주 동무가 주는 줄 알게.
김혁동무가 술을 좋아한다는데 차광수 동무랑 오래간만에 만났으니 같이 한잔하면서 회포도 나누고 또 우리랑 새로 만난 사람들은 새 우정을 나누라고 해서 이렇게 차비했네. 자, 어서 들게. 새삼스러운 것 같지만 아무래도 내 한마디 해야겠네. 광수, 난 자네가 여기 오면서 마차에서 하는 말을 들을 때까지도 내가 이런 감동을 받으리라고 생각 못했네. 그러나 지금 내 심정을 무엇이라고 말했으면 좋을지 정말 오아시스를 발견했다는 말을 가지고도 다 표현하지 못하겠고 이 가슴 속에 우주를 받아하는 것 같다고 할까. 어쨌든 광수, 고맙네. 자네가 여기로 불러주지 않았더라면 나는 지금도 여전히 그 방황의 광야에서 가슴을 치며 그런데 이젠 김혁이 동무의 마음을 나도 알만해. 나도 어려서 부모를 잃고 광산판으로 떠돌아다니며 보록돌같이 천대 속에서 굴다가 김성주 동문을 만나 처음으로 사람 대접을 받고 혁명의 세계에 나섰을 때 그 기쁜 마음이란 말할 수가 없었네. 시인인 자네같이 오아시스니 우준이 하는 말은 할 줄 몰라도 광부의 말투를 해서 온 갱안이 노다지 황금으로 번쩍거리는 대광맥을 발견했을 때처럼 말이야. 이 장거리도 다 같지 뭐. 정말 향기로운 꽃이 있는 곳에 벌과 나비들이 모여들고 우거진 나무를 찾아 온갖 새들이 날아든다더니 지금 김성주 동무를 찾아 서울에서, 평양에서, 동경에서도, 상해에서도, 연해주에서도 조선의 뜻이 있는 청년들이 여기로 구름처럼 모여들고 있네. 그런데 이번엔 열혈 시인이며 작곡까지 하는 김혁이 여기로 찾아오니 더욱 기쁘다고 김성주 동무도 말했네. 자, 연설은 그만하고 옛정 새로운 정 가득가득 담았으니 자, 한 잔 쭉 따게. 자. 고맙네. 이건 술이 아니라 재생의 생명술세. 자, 우리 조선의 미래를 위해 혁명의 여명을 밝혀주는 찬란한 새때를 위해 자. 공청조직은 김혁에게 길동지구 교화의 여신 청년회 사업을 지도할 때 대한 첫 과업을 주었다. 선생님, 열흘 일요일 날에 차광수 선생님이 계시는 신안튼 마을의 농민동맹 청회를 한별 동지가 직접 지도하시게 되셨다는 걸 잊지 마세요. 그날에 꼭 돌아오라고 하였으니까요. 알겠어. 잊지 않겠어. 교화까진 180이나 되는데 러일령이 험한 연길도 넘으셔야 하고 수고가 많으시겠어요. 괜찮소. 그까지 걸음을 걷는 것쯤은 겁날 것 없는데 맡은 일을 잘 해낼런지. 한별동무도 이미 다녀오신 곳이라는데. 그럼 잘 있어. 네, 이리야. 수고하세요. 주인님 계십니까? 누구신지? 신잔마을 강동무를 좀 만났으면 해서 그럽니다. 참, 건너마을 김선달을 큰골 장촌애가 찾는다더니 강동문지 무슨 동문지 내가 알게 뭐요? 참. 저 길림에 사는 김성주라는 분이 대개 먼저 들려보라고 해서. 아니,
정작 그 말씀을 하실 것이지. 네가 정말 이거 어디서 오시는 손님인지 알아보지도 않고선. 글쎄 말이오. 벌써 로망이라니까. 이거 참. 어서 들어가십시다. 아버님, 말씀을 놔주십시오. 저는 김성주 동무의 친구입니다. 허물없이 대해주십시오. 친구요? 아이고, 다 나라와 백성을 구원해줄 어른들이군요. 그분은 편안하신지. 예, 이번에 그분이 길림장안을 들었다 놨다면서요? 예. 글쎄 그 총진놈들이 군대고 경찰이고 그분만 나타나면 오금을 못 쓰고 사시나무 떨듯 우들우들 떨더라면서요? 예, 굉장했습니다. 예. 자, 어서 방으로 들어갑시다. 좀 걸었더니 땀도 나는데 여기가 좋습니다. 엊그저께 저 하늘에서 가을도 다가는 아닌 때인데 우레가 울고 번개불이 일었수다. 전에 없던 일이죠. 예, 그게 다 김성주 그분이 이번 길림에서 오랑캐 원수놈들을 보고 대노하신 그 뜻이 하늘에 닿아서 이해 가을은 별나타고들 하지요. 아무렴 우리나라 팔도전기를 타고나실 어른이 분명하단 말입니다. 내 말 좀 들어보시오. 선생님이 만나자는 그 강동무란 사람인즉 내 칠촌 조카입니다. 예. 전에 보통학교도 한두에 다녔고 해서 글자 그릴 줄도 좀 알고 부지런해서 사람 됨이 큰일은 못해도 제 처자쯤은 굶기지 않고 살아가리라던 숫벅이였는데 금년 봄에 길림 가서 김성주 선생을 만나 배웠더니만 글쎄 아주 딴 사람이 돼서 돌아왔수다. 그 사람이 지금은 이 고장 여신 청년회 회장까지 하는데 개천에서 용이 난다더니 우리 강씨문 중에 인물이 났다고 동네방네에서 인사들을 하죠. 예. 강동무, 김혁 선생님, 이렇게 찾아와 주시니 정말 반갑습니다. 자, 예. 김성주 동무는 자기를 대신해서 가보라고 했어. 몸 뺄 사이가 도저히 없어서. 바쁘실 테지요. 김성주 선생이 오시기만 하면 온 교화가 떨쳐나서 만세를 부를 겁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이 교화 쪽이 처음입니까? 나는 반제청년동맹 신잔지부 조직 책임자인 여신청년회 회장을 찾아왔어. 예? 선생님이 뭐요? 듣기도 거북한데. 예, 난 또... 실례지만 강동무의 나이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 이해를 넘기고 설을 한 번 더 세고 나면 한일 없이 설을 먹습니다. 그럼 나보다도 위인데 선생님이라니 말이 됐어? 나이가 관계 있습니까? 아니 그럼 강동무는 이 마을의 어른들까지도 모두 동무를 회장 선생님이라고 불러줬으면 하겠군요. 고치겠습니다. 사실 우리들은 김성주 선생에 계신 길림에서 누가 왔다고 하면 별나게 마음이 끌려 그를 다시 쳐다보게 된답니다. 하물며 김성주 선생의 가까운 친구분에 대해서 동무라는 말이 훌쉽게 나가겠습니까? 강동무, 제발 나를 김혁이라고 불러줘. 내 진심으로 강동무를 형으로 모실 생각이요. 아니 이건 무슨 말씀을 그렇게... 아니요. 강동무는 나보다도 일찍이 김성주 동무가 어떤 분이라는 걸 더 잘 알고 헌신적으로 봤던 혁명 선배요. 이러지 마십시오. 에밀파들이 남만반색에서 청년운동자 협의라는 걸 소집해놓고 주중청천이라는 것을 조작해내려던 악의 정파적 모략을 위험을 무릅쓰고 용감하게 폭로분쇄한 강동무의 활동에 대해서 김성주 동무는 높이 평가하셨어. 그거야 그때 김성주 선생이 가르쳐 주신 대로 말하고 행동했을 뿐인데 뭘 가지고... 아니요, 그게 중요한 거요. 우리는 우리의 노선을 관찰하기 위해서 누구든 그렇게 물불을 가리지 않고 싸워야 하는 거요. 강동무처럼 말이요. 나는 많은 걸 느끼고 있어. 이 교화에 와보니 동포들 모두가 김성주 동무를 진정으로 흠모하며 우러러 보고 있구려. 자, 그럼 여기 사업이 참 잘 되고 있다는데 좀 들어봅시다. 가보자. 나좀 보자. 야, 머리 좀 낮추라.
이 녀석들아, 썩 물러가지 못하겠니? 썩 물러가거라. 글쎄, 이놈애들이 김성주 선생님의 친구분이 길림에서 오셨다는 말을 어디서 얻어 듣고 와서 선생의 얼굴 구경을 하겠다고 이렇게들 극성이배다. 예, 친구 구경이라는 말이지요. 예. 길림에서 온 스승이야? 응, 그런가 봐. 우리를 배워주러 온 스승님이 아니야? 글쎄. 네, 그 영예로운 친구의 자격을 갖출 수 있으며 그 무거운 직분을 다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자본론은 왜 읽으며 유물론 공부는 왜 하? 거기서 투쟁의 진리를 깨닫고 승리의 신심을 가지기 위해서요. 그래서 김성주 선생이 말씀하듯이 문제는 조선혁명을 잘하기 위해서 막수주의 학습을 하는 거요. 벌써 동무들 독서 모임은 그만합시다. 김혁 동지가 오셨어. 안녕들 하십니까? 처음 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수고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그런데 왜 불도 켜지 않고 그럽니까? 석유가 부족해서요? 아니요. 이게 김성주 선생이 가르쳐주신 독서의 운영 방법입니다. 길림에선 이런 방법으로 토론 안 합니까? 어떻게 말이요? 공부한 내용을 모여 앉아서 밤 같은 때는 불을 끄고 토론하는 것이 비밀을 지키는 데서도 좋고 읽은 내용을 산식으로 내게 하는 데서도 좋고요. 아, 그거 참 훌륭한 방법이요. 그 막수주의도 내능주의도 통달한 선생님 같은 분들이야 이런 방법이 필요겠죠. 아니요, 동무들의 좋은 경험을 배워가지고 가겠어. 그런데 어떤 책들을 읽고 토론합니까? 모두 김성주 선생이 가져다 준 책들입니다. 유물론 개관, 자본론 개요, 사회주의란 무엇인가, 식민지 민족 문제, 제국주의론 같은. 여기 반제청년동맹 신잔 지부는 처음 네 사람으로 발족했는데 금년 5월 김 선생이 오셔서 직접 조직하셨습니다. 그것이 몇 달 새에 대가정으로 불었군요. 동무들, 제 여신 청년의 핵심들인 반제 청년 동맹원들에게 김성주 동무의 인사를 전하겠습니다. 동무들이 길림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굳게 뭉쳐 혁명적 입장을 견지하고 고루한 민족주의자들과 종파분자들이 영향하였던 많은 청년들을 돌려세워 정의부 산하의 유명무실한 조직이었던 여신 청년회로 하여금 진정한 혁명의 길로 나가는 선진적인 청년들의 집단으로 되게 한 데 대하여 김성주 동무는 높이 평가했으며 중심으로부터의 동지적인 인사를 보낸다고 했습니다. 인사는 우리가 받을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중심으로부터의 뜨거운 인사를 김성주 동무에게 올리고 싶습니다. 생각들해보. 우리 여신 청년회가 얼마나 한심했는가. 남도 배워 평안도 배워하면서 여기 모인 우리들도 전엔 사이가 좋지 않았댔지만 글쎄 같은 청년회 안에서 화해요 애매리요 정협이요 찬협이요 하고 뭣도 모르면서 그네들의 편에 들어 옥신각신하는 데다가 또 지방주로 갈라져 서로 속을 주지 않고 의심하고 질시하고 이건 청년회가 아니라 그야말로 난장판이었댔죠. 정말 기막혔지. 글쎄 나는 외톨이 강원도 내기라고 해서 축에 놓아주지 않아 애먹었댔는데 그러니 말 안 하고 지낸다고 오히려 속모를 놈이라고 걸거들면서 외놈의 밀정 같다는 게요. 이게 어디 참말이지. 김성주 선생의 지도를 받지 못했더라면 교화에 있는 조선 청년들은 사분오 열되어 모두가 타락하고 신세를 망쳤을 겁니다. 옳소. 우리는 혁명과 조직이 오그대로 서로 굳게 손을 잡고 일제를 반대하여 싸우기 위해서는 온 민족이 단합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여기 와보고 이곳 반제청년동맹은 모든 옳지 않은 것들과 투쟁하여 이길 수 있는 힘 있는 조직으로 자라나고 있다는 것을 절절히 느끼게 됩니다. 저 자동만태서
길림에서 이곳저곳 온 짓인데 그 내용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길림에서 일어난 기레선 철도부설 반대 시위 투쟁은 현재 할빈, 천징 등 중국 각지로 파급되어 가고 있어. 그래, 일본 영사관 놈들과 반동 군벌 놈들은 지금 길림수의 주모자를 찾아내려고 혈안이 되어 날뛰고 있어. 그런데 문제는 좌파 세력 확장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종파군자들과 반동적인 민족주의자들이 밀고 테러 등 갖은 악랄한 짓을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벌써 그러한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그러니 각 조직들은 경각성을 높여 그네들의 행동을 살피고 그 모략을 사전에 폭로 분쇄해야겠다는 거예요. 이걸 참을 수가 있는가? 개자식들! 김성주 선생의 신변을 결사적으로 지키자! 지키자! 가정공자들을 약속시키자! 운동선들에게 죽음을 주자! 죽음을 주자! 제의하겠습니다. 김성주 동무의 신변을 지키기 위해 우리 교화의 반제 청년 동료들은 결사들을 모아주고 직접 길림에 가서 공작했으면 합니다. 길림에 돌아가서 동무들의 제의를 상배에 꼭 반영하겠습니다. 그런데 당면에 대책을 어떻게 하겠어? 예. 여기에서 멀지 않은 도나에 화요파 본부가 있고 또 이 지방은 아직 정예부의 세력권에 속해 있는 것만큼 그네들의 패들이 많이 드나드는데 곧 주철대를 조직하여 그들의 행동을 빠짐없이 살피도록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김혁동무, 여기 일은 저희들을 믿어주십시오. 동무들, 우리가 철석의 의지와 결사의 각오를 품고 김성주 동무를 끝까지 지켜나갈 때 조선혁명의 최후의 승리는 반드시 우리 것으로 될 것입니다. 성주 동무가 나를 왜 여기로 보냈겠는가? 내 서울 상위에서 찾아 헤매던 그 파쟁터는 인생의 시궁창이었다. 도시에서 인테리들이나 찾아다닌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던가. 그렇다. 진정한 혁명의 길은 이 대중 속에 있다. 신안툰. 이제 정말 굉장할 거예요. 자, 빨리들 가요. 빨리 가자. 빨리 갔어요. 언니 웃어. 정혜 동무. 아니, 오셨군요. 성주 동무도 왔어? 네, 아침에 강동마을에 가셨는데 이리로 꼭 오신다고 했어요. 차은수 동무랑 왔어요. 김성주 선생님과 같이 오실 거예요. 그리고 도범동은 규찰대 일을 보고 있어요. 알겠어. 됐어. 번화한 거리에 사는 사람이 멀리 농촌 구경을 왔다? 어서 말하오. 아, 김혁동무. 언제 왔어? 지금. 교화 얘긴 이따 듣기로 하고. 그래. 내 하는 말을 들었어? 못 들었어? 친구, 알아줄 만한 사람이 왜 이러? 농민동맹 총회라는 걸 어떻게 아는지 한번 보고 싶은 호기심이 동하더란 말이오. 이것 봐라. 총회에 관심이 매우 크구만. 여보, 까놓고 말이지 오늘 조선 사람 치고 김성주란 분을 얼굴에도 한번 봤으면 하고 생각 안 하는 사람 있겠소? 이걸 어떻게 보고? 꼬리를 드러내는군. 알만해. 알만하단 말이야. 이러지 마시오. 이러지 마시오. 제발 이러지 마시오. 제발. 제발. 연설을 듣고 있던 나쁜 놈들은 나중엔 할 말이 없으니까 뺑소니 치고 말았다는 거야. 오신다는 거야. 참 고생했겠어. 교화의 첫인상이 어떻소? 정말 좋은 동무들이었어. 강동무랑 모두 인사를 전해달라더군요. 아, 잘들 있었니?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시오. 김장관을 온통 들부셔 놓고선 또 이렇게 우리 마을을 찾아주시는군요. 자, 어서 가십시다. 그 우린 오신다는 말을 듣고 모두 기다리고 있었지요. 인근 마을에서까지 모두 모여왔습니다. 예. 조국이여 결의여 물어보자. 나라 일은 원한이 후천에 사무쳤어도 재생과 구원의 길을 찾지 못했고 천덕이 망공도로 짓밟히던 동포들에게 사랑과 의지, 사상과 신념을 안겨주고 승리의 앞길을 환히 밝혀준 분은 그 누구이던가. 그이는 바로 만주광야의 그 끝없는 길을 주름잡으며 조선혁명의 새아침을 마련한 정예인, 열예인인 우리의 한별동지이다. 그렇다. 그이는 별과 같이 캄캄한 밤에 빛나는 존재. 철석의 신념을 나의 심장 깊이 심어 넣어준 그이는 조선의 별. 그 별을 나의 심장 깊이에 새겨 넣으리라. 조선의 밤하늘에 샛별이 솟아 삼천리 강산을 밝게도 비친 짓밟힌 조선의 동틀이라. 2천만 우리 동포 샛별을 보내. 자, 하나 작곡했는데 어디 의견 들죠? 악보를 보니 노래가 좋을 것 같구만. 시인이 오자바람에 큰일을 했어. 좋구만. 김혁이 몇천리를 멀다 않고 뛰어온 보람이 있어. 동무들, 우리 함께 이 노래를 불러보시오. 조선의 밤하늘에 새별이 솟아 삼천리 강산을 밝게도 비치네. 짓밟힌 조선의 동은들이라. 이전만 우리 동포 새별을 보내. 아, 좋구만. 좋구만. 예? 좋단 말이야. 보고 막이요. 보고 갑시다. 먹읍시다.